똥망치 넘버 3님 감사합니다. 이뻐요? 아우 이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근데 왜 자꾸 이쁘다 그러지? 진짜 아프리카의 김태희다. 김태희 팬들 불러다가 날 테러하려는 거지. D4 5개 D님 감사합니다. 예, 송호창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네. 이 송호창 변호사는 옛날에 지난 10월 26일, 지난 10월 26일에, 우리 장태형이 고마워요. 박원순 시장의 선거 캠프에 대변인 했던 사람. 박원순 시장 선거 캠프 대변인 기억나요? 잘생겼잖아, 왜? 내가 그때 방합동에 누구야, 박원순 시장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냈다 내가 또 거기 갔잖아. 갔는데 왜 잘생긴 남자가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눈에 안 보였잖아. 오메 이거 누구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아니야 녹화되고 있구나. 여보 방금 한 말은 농담이에요. 방송용 멘트죠. 전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생방송 그때 보셨죠? 네, 저는 정말 당신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송호창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런 분이 오신대요. 네. 당신에 비하면 그럼 당신처럼 남자다움이 없어. 아니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이 송호창 변호사가 잠시만 누구 변호했다더라? 송도율 교수 사건. 송도율 교수를 빨갱이라고 막 몰아간 정말 쪽팔리는 우리 사법부에 쪽팔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송도율 교수를 변론했고 대부분의 진보적인 인사들도 혹시 엮일까봐 막 이렇게 거리를 둘 때 당당히 나서갖고 변호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정현주 사장이라고 아세요? KBS 정현주 사장? KBS 정현주 사장 부당 해고에 대해서 소송을 책임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촛불들, 촛불들에 대한 이명박의 탄압에 맞서서, 이 촛불들 재판에 주로 변론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게 이제 송호창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송호창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러면 소개가 됐냐? 송두율 교수 사건. 송호창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방 시청자분 중에, 송호창 변호사님의 자원봉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내가 웬만한 사람 내가 잘 안 믿잖아. 근데 박원순 시장 선거 때 박원순 시장 선거 팬미팅을 하러 갔을 때 와서 어떤 분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 시청자분이 이제 이 송 변호사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연락처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네, 제가, 가서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내가 이제 일정 담당하는 분한테 내가 섭외를 하겠다. 일정 담당하는 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럼 그분한테 혹시 가능한지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누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던가 하던가 했던데 바로 변호사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나 살해 걸렸잖아요. 전화하다 말고 살해 걸렸어. 바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저 송호창입니다. 그런데 누구야? 아유. 나는 이제 송호창 변호사님의 일정 담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송호창 변호사입니다. 송호창입니다. 누구야? 어메. 이러면서 변호사님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나도 섭외 담당한 사람을 따로 두든지 그래야지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송호창 변호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밤, 왠지 내가 다음 주에는 방송을 3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월요일 저녁 9시에 송호창 변호사가 우리 집으로 오시기로 하셨고요. 저는 8시부터 오프닝 방송을 하고 9시부터 송호창 변호사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민주촛불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영향력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하경 선생님 이해를 많이 드시는데요. 우리 집에 왔다 가신 분이, 이인영 최고위원, 그 다음에 문용식 사장, 그 다음에 이하경 선생님, 김기식 처장님, 박용진 박용진 씨, 예. 그 다음에, 박용진 전 대표죠. 그리고 또 누구니? 또 누가 왔다 갔지? 하여튼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 중에, 안희정님은 내가 찾아가서 만났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가장 인기를 쳤던 게 이하경 선생님이에요. 아웅님 감사합니다. 검색어 1위에 올라간 거는 이하경 선생님 스스로가 수다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웃다 끝난 방송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고 본인이 이 판을 주도하는 어마어마한 내공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하경 선생님한테 방송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건데, 망치 부인 방송에 나오면 인기를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재밌어야 돼. 본인이 재밌고 본인이 대중들 앞에 어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재미없게 나왔다가 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괜히 망치 부인한테 누구를 소개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망치 부인한테 괜히 망치 부인 방송에 소개시키면 인기 끌겠다.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총선은 중앙당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구별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팬들이 아무리 막 좋아해도요, 소용없어요. 그 지역에서 승부를 갈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망치 부인 방송에 출연하면 혹시 총선에 유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꼭 감안해 주세요. 예. 우리 방송에 나온다 그래서 절대 총선에 유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막 출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꼭 꽃미남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이제 망치 부인 방송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고요. 솔직히 이제 내가 정말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하면, 왜 이러니? 변상욱 기자님 있죠. 예. 변상욱 기자님은 내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분이 아침마다 김현정 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상욱의 기자 수첩, 이걸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왜 당장 사람들은 이슈 있잖아. 네티즌들이 이렇게 파닥파닥 뛰는 그런 내용들을 기사화해서 기사를 많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잖아. 노출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팔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변상욱의 기자 수첩은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어떤 기조와 맥을 가지고, 맥과 기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인들의 관심 바뀐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주제들을 기자 수첩으로 취재를 해서 매일매일 발표를 해. 나는 그래서 변상욱 기자죠. 누구지? 변상욱 아닌가? 변상욱 기자 맞죠? 그래서 기자 수첩하신 CBS 라디오에서 변상욱의 기자 수첩하는 그분, 물론 손석희 선생님이야 대단하신 분이고, 다르죠. 손석희님은 진행자이고, 변상욱 기자는 기자잖아. 기자 중에서 내가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기자라니까? 예. 기사에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아침 발언에서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노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노스페이스라는 게 왜 문제냐. 이게 백화점부터 할인 매장까지 전부 다 동일한 가격으로 팔게 하면서 가격을 계속 고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미국 가면 16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 오면 48만 원에 팔리는 거다. 그 문제가 요즘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이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가 종교화되는 문제, 그것까지 이제 쭉 비판을 한 거야. 그래놓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교회가 브랜드화되지 않았느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이 브랜드화된 교회가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그래서 이 영적인, 본인의 신앙적인 어떤, 훈련보다, 신앙적인 깊이와 훈련보다는 브랜드가 주도하는 한국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딱 하는데, 진짜, 정말 깊이 있는 기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변상욱 기자를 한번 꼭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연락처 아시는 분, 그 변상욱 기자님 연락처 아시는 분, 저한테 쪽지 한번 주시면, 나중에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네, 네. 변상욱 기자님을 꼭 한번 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뷰를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보일러맨님, 감사합니다. 예. 또 내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한홍구 교수님 있죠? 예. 대한국사를 쓰신 한홍구 교수님도 한번 꼭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한번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 솔직히 그리고 이하경 선생님이 안 바쁘시면, 정말 이제 70년대, 80년대 사회운동 뒷얘기들, 이런 것들도 좀 듣고 싶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책이 한홍구, 서혜성, 고경태라는 사람이 쓴 직설이라는 책이거든요? 한겨레 신문에 이제 전격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앞뒤에 이렇게 글을 서비스로 넣어서, 그러니까 인터뷰 표 다 모아갖고 책으로 낸 건데, 정말 생각하면서 읽을 만한 책이에요. 이게 좀, 이게 내가 좀 뭔가 알고 싶다. 그럴 때 이 책을 한번 일단, 1단계. 나는 너무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망치 부인이 권해드리는 책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우리 지식 2 시리즈. 그거 1, 2, 3권. 예. 지식 2 시리즈의 1, 2, 3권을, 한번, 꼭 보시고요. 예. 거기 이 지식 2 시리즈 내용만이라도 다 읽고 이해했다라면, 요 대한국사라는 한국 현대사 책이 있어요. 대한국사. 예. 그 다음에 역사책은 이이화 선생님이 쓰신 이이화. 예. 이이화 선생이 쓴 역사라는 책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역사 2개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식 2 시리즈, 우리나라의 역사, 대한국사, 이게 세 종류를 꼭 보시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고, 저는 너무나 딱딱한 거 싫고, 소설이 좋아요 싶으시면,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 소설을, 예,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 시리즈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아니면 직접 사셔도 좋고요. 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대한민국사야. 대한민국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한홍구 교수가 쓴 대한민국사. 예. 지식 2 시리즈의 1, 2, 3권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이화 선생의 역사. 그 다음에 한홍구 선생의 대한민국사. 요렇게 이 3가지를 읽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이 직설 같은 책, 이런 책은 굉장히 이제 지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 이런 좋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읽으면서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명진 스님 쓰신, 스님은 사춘기, 여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밤잠 설치면서 명진 스님을 흠모하게 되니까 남자분들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예, 스님은 사춘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도 함께 읽을 만한 좋은 책이 나왔죠. 예,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예, 그 책. 네, 명진아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 스님은 사춘기하고 그 부처가 아프면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예, 명재 스님 책 봐주시고요. 한홍구 선생님의 직설, 이게 깊이 있는 책이야. 이 바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요한 인물들을 쭉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편편히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해서 망치 부인이 권해드리는 책은 뭐죠? 한국의 미특강, 예, 오주석이라는 교수가 쓴 건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벌써 요절을 하셨대요. 책을 참 재밌게 썼는데.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강의한 내용이야.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건데요. 한국의 미특강. 그래서 미자만 한문이에요. 한국의 미특강. 그 책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한국의 미특강. 요 책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책은, 경세지략, 예, 경세지략이라는 책인데요. 네, 되게 두꺼워요. 읽을 때 되게 고생했어. 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들고 있다 보면 손목이 좀 아파요. 예. 근데 이 책은 몇 페이지냐면 679페이지. 뒷부분이 좀 나도 남았어. 뒷부분이 남았는데, 근데 이 책은요, 나는 이거 좀 권을 나눠가지고, 요 권수를 나눠가지고 좀 보급판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하면, 그쵸, 며칠 걸리죠. 근데 정말 재밌어요. 도봉구 아줌마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용들이냐면, 중국에 이제 수천 년 동안, 중국의 3,000년 동안에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인물들의 고사, 그걸 모아놓은 거야. 중국의 수백 명의 그 인물들에 대한 고사를, 모은 건데, 이 내용을, 중국에 이제 어떤 이 선비가 썼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관료로서 높은 관료가 아닌데, 이게 이제 모아가지고 중국 송나라 때 너무 유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나라 때지? 하여튼 왕이 물어봐. 당신이 이 책을 쓴 사람이냐?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또 세인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모택동이 죽기 전까지 이 책을 수백 번 읽었대요. 예. 수십 번?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잡았던 책이 이 경세지략이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모택동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개석하고 모택동이 둘이서 경쟁을 하잖아요. 둘이서 중국 본토를 놓고 경쟁을 했는데 누가 이겨? 모택동이 이겨. 이 사람이 이긴 배경이 뭐냐? 중국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중국 사람의 많은 고사들, 중국의 내용을 중국 역사를 알고 그들의 가장 먹힐 만한 내용들을 안 거야. 그러니 모택동이 굉장히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 그게 여기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세지략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요것도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물어봤어. 중국 이야기, 중국에서 책 얘기, 경세지략이 좋고, 그 밖에 이제 책은담, 짧은 책은 책은담이라는 게 있어요. 책은담. 요 책은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출판사를 좀 믿을 만한 출판사를 고르세요. 예. 그래서 이 책은 누가 썼냐면, 홍매라는 사람이 쓰고, 그거를 이제 임국웅이라는 사람이 옮겨 쓴, 그런 책이에요. 예, 홍매라는 송나라 때 선비가 쓴 책이야.
예. 이 책 비싸요. 25,000원. 근데 이제, 나는 정말, 그니까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나는 이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 소설, 내가 이 장편 소설을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솔직히 해서 조정래 선생님 책은 다 못 읽어봤어요. 토지를 읽었어. 근데 이 토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그 욕심과 그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인간 세상을 이 토지라는 책은 굉장히 잘 보여줘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장편 소설에 대해서 많이 권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특히 그러니까 토지는,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한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방대한, 가장 긴 소설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그 다음에 조정래 선생님의 책은 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내용이잖아요. 여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러 내용이 다 읽을 만한 내용들이야. 예, 그래서 한국의 쭉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태백산맥, 한강,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태백산맥하고 한강하고, 태백산맥 전이 뭐더라? 예,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요 세 가지를 읽어주시면, 이 한국의 그 현대사를 재미있게,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사를 재미있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의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교육이 되니까, 소설책도 교육이 돼요. 예. 그리고 또, 책은담이라는 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책은담도 출퇴근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배들은 책은담 같은 책을 읽고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용어로 썼대잖아요. 이 책은담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책이니까, 그러니까 중국판, 탈무드다 이렇게 보면 돼. 중국판 탈무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방학 때 탈무드 꼭 읽고, 탈무드 같은 책은요, 나는 청소년 때 탈무드를 한 3번 읽은 것 같아. 근데 이 탈무드는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 내가 어린 시절에 탈무드를 3번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썩 지혜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멍청하다 소리 안 듣고, 이 눈치껏 살 수 있었던 것은 탈무드 덕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탈무드를 3번 봐라. 10대에 탈무드를 3번은 봐야 돼.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서 20대나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이 책은담을 읽고, 그 다음에 30대가 되면 요 경세지략을 읽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누구야. 내가 근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 정약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도서 중에 인문과학 서적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약용이야. 정약용이 쓴 책 전체 권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500권이야, 500권. 500권이 넘어. 정약용이 쓴 책이 다 합쳐서 500권이 넘어요. 과학,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서, 500권이 넘어요. 501권인가, 502권인가, 501권인가, 그래. 그래갖고 그게 옛날에 사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게 정약용 연구회에서 정약용의 전집을, 정약용의 책들을 전문 번역을 해가지고 읽기 쉽게 현대어로 고쳐서 내는 작업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꼭 죽기 전에 그걸 나는 한번 읽어보고 싶어. 예. 근데 이 정약용이란 사람이 그만큼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조시대 때 젊은 청장년, 초반에 정조 때 쫙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정조가 죽으면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서 이 유배 생활이 20년인가 돼. 그 20년 동안에 책을 막 쓴 거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귀양을 가서 책을 쓴,
경세유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목민심서 따로, 뭐 경세유표 따로, 예, 이렇게 조금씩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이게 정약용 전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 정말 그 읽기 쉽게, 이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특히 목민심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조선의 관료들한테 쓴 경고문이에요. 이 경세지표도 마찬가지인데, 경세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중국의 관료들 중에, 그러니까 중국 관료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예, 예. 그래서 이 경세지략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젊은 청년들 중에 공무원이 되겠다, 내지는 어떤 그 정치적인 야망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세지략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삶을 달리 보게 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아니, 뭐, 뒤에 책 중에 소개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했는데, 나도 몇 개 소개했는지 몰라. 알아서 들어. 이 경세지략이 동네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다. 근데 이게 도서관에서 보려면, 그러니까 이게 양이 이게 두꺼워요. 이 두껍기 때문에 일주일에 볼 수 있는 사람도 드물걸? 그러니까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서 보면 가문의 가보로 남길 만한 책이야. 예. 가문의 가보로 남기면서 본인도 내가 볼 때 10년에 한 번씩 읽을 만한 책이야. 인생을 살면서 10년에 한 번씩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 같은 경우도 중국 책 중에 손자병법, 이것도 20대 초반에는 꼭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사회 진출하기 전에 손자병법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예, 젊은 친구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라고 묻는데, 좀 정리해보면, 청소년기에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이소부화를 꼭 읽히고, 초등학생 때 이소부화를 꼭 읽히고, 그 다음에, 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탈무드를 3번 이상 읽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대가 되면, 이 책은담과 이 손자병법을 꼭 읽었으면 좋겠고, 30대가 되면 경세지략을 읽었으면 좋겠다. 중국 고서 중에서는 요렇게 읽으면 이 나이대별로 삶을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도덕경이나 이런 것들 어려워요. 논어나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가 읽을 만한 책이지. 젊은 친구들이 읽기에는 논어나 도덕경은 좀 어렵고, 예, 이거는 이제 교훈을 주는 책들이야. 교훈을 주는 책들이니까 읽으면서 본인의 어떤 지식도 키우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것은 어떤 지식이냐? 인간에 대한 지식이야. 그러니까는 철학이 바탕이 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예.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막 수학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거 다 띄고 중3 거를 초등학교 때 다 뗐대, 애들이.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 하면서, 아휴, 내가, 어린 시절, 우리 딸내미가 이제 지금,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방학 동안에 내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혼자 공부를 해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집합하다 말고선 이제 띠까띠까 노는 거야. 자기는 사진작가가 돼야 되는데 왜 수학을 해야 되냐. 이제 몇 달 전에 공주의 남자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수학 이 문제 여기까지 풀어야 박시우를 보여준다 그러면 연락 풀더니 공주의 남자 딱 끝난 다음에 수학을 덮었어. 몇 달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요즘에 해품달 있잖아. 손가락 끊님 고마워요. 김수현한테 홀딱 빠졌거든. 그래 내가 이제 너 이거 여기까지 해야 해품달 보여준다. 지금 막 열공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지금 한 일주일 동안에 절반을 공부하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았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얘 친구들은 5학년 때부터 이미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서 6학년 때 중3 과정을 다 끝냈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들어간대. 미친 거지. 그러니 애들이 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하여튼,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수학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은데, 어떤 책을 읽혀야 되냐. 그랬을 때 삶의 지혜를 주는 책들, 나이대별로, 예, 중국 고전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논어는 나이가 들어서 볼수록, 젊어선 몰라. 논어의 맛을 몰라. 40대가 되면
이 논어를 읽게 되더라고요. 예. 이 논어를, 물론 이 논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논어를 해설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 우리 집에도 논어에 대한 책이 한 3-4종류가 있어요. 뭐 논어 강의, 뭐 논어 주석, 논어의 이해, 논어, 그래서 이제 한문만 쭉 풀어 쓴 게 있고, 그 한문을 쭉 풀어 쓴 내용의 배경까지 설명한 게 있고, 다양한데, 이렇게 맛이 다 달라. 번역한 사람들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논어 같은 경우도 읽으면 좋죠. 성경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권해주는 게 뭐냐. 성경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이 성경의 어투를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말로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썼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이 좀 의역이 돼 있어서 그게 논쟁거리가 좀 있지만 현대어 성경을 한번 쭉 일독하는데 참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 현대인의 성경은 현대어 성경하고 그냥 우리 개혁 성경하고 중간 정도야. 개혁 성경을 요즘에 현대 쓰는 말로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한번 쭉 읽고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쭉 읽고 그다음에 개혁 개정판을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내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성경도 한 3번을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나는 이제 NIV라고 내셔널 뭐시기가 있어. 아닌가? 하여튼 영어 성경을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어요. 예.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NIV를 한 뉴 인터내셔널 버전? 내셔널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NIV라는 버전의 영어, 우리 개혁 성경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NIV, 그 다음에 개혁 개정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요 3개를 같은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린 시절에는 성경을 봐도 그 맛을 몰라. 예. 성경의 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예. 그러니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 근데 이제 요즘 나와 있는 이제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어. 이 주석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을 이렇게 옆에다 우리 개역개정판 써주고, 그 다음에 성경의 단어들 중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이런 거고,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다, 이렇게 풀이를 해준 주석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석 성경도 보다 보면 더 재밌어갖고 신구약을 다시 주석으로 사고, 분야별로 주석을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한두 끝도 없죠. 성경만 공부해도. 성경만 내용을 알고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좋죠. 근데 내 주변에 1년에 한 번씩 성경 꼬박꼬박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나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방송 언제까지 다시 할지 몰라.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매일 방송을요, 오늘 이게 마지막 방송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잔뜩 세웠지만, 오늘 밤 심장마비 걸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예, 닝구애교동님 고마워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지식이 재산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지식이 재산이 될 거예요. 지식과 정보.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될 거예요. 예. 이 지식이라는 것이 계급을 결정하는, 재산을 결정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노동력, 그러니까 노예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로 부가 결정이 됐죠. 그죠?
그게 언제까지야? 지난 이제 뭐 18세기 정도까지는 그게 답이었어. 근데 그 뒤로 이제 19세기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 돈, 화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부가 결정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 돈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지? 앞으로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요즘에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문과가 8반, 이과 4반이었어. 60명씩 12반이었는데, 60명씩 12반 중에, 문과가, 우리가 12반이었나? 18반이었나? 하여튼, 80%가 문과, 그 다음에 20%가, 아니야, 80%는 아니고, 한 75%? 75%가 문과, 25%가 이과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과 더 많이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과를 더 많이 가. 이과를 더 많이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레드 줄리엔이 고마워요. 이과를 더 많이 가는 이유가, 본방이 꽉 찼어요. 예. 본방이 꽉 찼으니까 여러분, 자, 가만히 있어보자. 본방이 꽉 찼으니까 우리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하실까요? 자, 우리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하시면서 추천 한번 합시다. 예. 자, 노래 좀 들을까요? 문과, 이과 얘기 다시 해달라 그러세요.